본 내용은 투자 판단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여러분,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입니다. HBM, 이 AI 메모리를 너무 잘 만들면 오히려 시장이 박살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싶으시죠? 기술은 발전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 하고요. 근데 오늘은 바로 이 시장의 역설,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볼 겁니다. LS증권 리포트 그냥 읊어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행간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제 20년 경험을 녹여서 완전히 해부해드릴게요. 2026년 메모리 사이클의 진짜 그림, 지금부터 함께 그려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총 5단계로 나눠서 시장에 퍼져 있는 그럴싸한 착각들부터 하나씩 깨부수고요. 진짜 공급과 수요가 어디서 막혀 있는지 그 병목 지점을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판에 뛰어들어야 하는지 그 실전 전략까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가보시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시장의 착시 현상. 요즘 저한테 정말 많이들 물어보세요. 아니,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 뉴스는 자꾸 나오는 겁니까? 당연히 혼란스러우시죠. 이럴 때일수록 진짜 정보랑 가짜 소음을 걸러내는 게 실력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시장에 가장 널리 퍼진 아주 그럴듯한 오해 3가지부터 제대로 깨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3가지입니다. 첫째, 제조사들이 일부러 공급 줄여서 가격 올린다. 둘째, 중국이 금방 따라와서 다 망칠 거다. 셋째, 빅테크 돈 없어서 투자 줄인다. 귀에 못이 막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말이죠, 제 눈에는 이 3가지 다 현상의 껍데기만 핥고 있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 밑에 깔린 진짜 본질, 기술적 난이도라는 어마어마한 벽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하거든요. 지금부터 하나씩 제가 데이터로 그 벽이 얼마나 높은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진짜 병목이 뭔지 한번 들여다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쟤네 또 감산하는구나. 일부러 물량 잠가서 가격 올리는 거지. 과거 사이클에선 맞는 말이었습니다. 근데요, 이번 판은 다릅니다. 이건 비즈니스 전략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기술의 한계, 거의 물리학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저희 같은 기관들이 주목하는 진짜 이유는요, 수율, 다시 말해 불량률이에요. 이 HBM이라는 물건이 이게 상상 이상으로 만들기 까다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라인을 24시간 쌩쌩 돌려도 쓸만한 물건, 즉 양품이 얼마 안 나오는 거죠. 이건 생산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의도적인 감산이냐, 기술적인 병목 현상이냐,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이번 사이클 투자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자, 숫자를 한번 보시죠. 이 표를 보면 상황이 그냥 한눈에 들어옵니다. 2022년 초만 해도 90%를 넘나들던 이 수율이요. 불과 1년, 2년 사이에 그냥 60, 70%대로 곤두박질을 쳐버려요. 이 시점이 언제랑 겹치는지 아십니까? 바로 HBM 생산이 본격화된 시점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죠. 돈 되는 HBM을 만드느라 공장 전체의 생산 효율성이 말 그대로 박살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혹시 수율이란 개념이 낯선 분들을 위해 잠깐만 짚고 갈게요. 아주 간단해요. 빵 100개를 구웠는데 90개만 팔 수 있고 10개는 타버렸다면 수율이 90%인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반도체에서는 공장 하나 더 짓는 것보다 이 수율 1% 올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셨죠? 수율이 20% 넘게 떨어졌잖아요. 이건 말 그대로 멀쩡하던 공장 하나가 그냥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충격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착시였던 중국 위험론도 여기서 바로 해결됩니다. 가끔 중국 CXMT가 HBM 만든다고 뉴스 뜨죠? 근데 그건 핵심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바로 이 베이스 다이 기술이 없어요, 거기는. 이 베이스 다이가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를 컨트롤하는 아주 작은 두뇌, 즉 AP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어서 데이터 센터에서는 아예 쓸 수가 없는 물건이 나와요. 뭐랄까, 페라리 껍데기에 티코 엔진 달아놓은 격이죠. 가격이 아무리 싸다 한들 누가 그걸 사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공급 쪽이 기술 문제로 꽉 막혀 있다는 건 이제 확실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반대쪽, 수요를 한번 볼까요? 사실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시장은 아직도 AI 때문에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구나. 딱 이 정도로만 생각해요. 근데 그건 절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AI 에이전트라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면서 수요의 질, 즉 차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은 아직 이 변화의 스케일을 전혀 계산기에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아주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서버 한 대의 부품 원가를 쫙 뜯어본 건데요. 옛날엔 서버의 심장이 CPU였잖아요. 근데 미래의 AI 에이전트 서버에서는 메모리, 즉 D램 비중이 무려 67%에 육박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메모리는 그냥 기름이나 타이어 같은 부품이 아니라 서버 그 자체, 즉 엔진이자 차체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주인공이 바뀌는, 게임의 룰이 바뀌는 순간인 거죠. 이 수요 폭발, 숫자로 따져보면 연간 40%가 넘는 성장입니다. 그것도 다른 거 다 빼고 서버랑 그래픽 쪽에서만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PC가 좀 안 팔리는 거? 이쪽 성장세가 그걸 다 씹어먹고도 남는다는 계산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착시, 빅테크가 투자 줄여서 수요 꺾일 거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박살이 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한번 정리해 보죠. 공급은 기술 장벽 때문에 꽉 막혀 있죠? 수요는 AI 때문에 폭발하고 있죠. 이 양쪽이 딱 만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바로 거대한 플레이어 3사가 누구도 먼저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고 싶어 하지 않는 아주 안정적인 그들만의 리그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멋진 경제학 용어가 있죠. 바로 내쉬 규형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치킨 게임의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 명이서 룰을 지키면 다 같이 돈을 버는데 누구 하나가 배신하고 룰을 깨면 다 같이 망하는 상황. 지금 메모리 3사가 정확히 이 내쉬 균형 상태에 딱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섣불리 딴짓을 할 유인이 없는 거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메커니즘이냐면요. 한번 보세요. 첫째, 모두가 돈 되는 HBM에 올인합니다. 둘째,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구형 D램 생산 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셋째, 그럼 어떻게 되죠? 공급이 부족해진 구형 D램 가격이 덩달아 막 오릅니다. 넷째, 결국 HBM으로도 돈 벌고 구형 D램으로도 돈 버는 말 그대로 꽃놀이패를 주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먼저 치킨 게임 하자고 가격을 내리겠습니까? 완벽한 카르텔, 아니 이익 공동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론은 다 알았고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그쵸?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가, 이 복잡한 판에서 살아남고 또 이기기 위한 실전 투자 전략을 지금부터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가 제시하는 토픽은 명확합니다.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근데 이 둘은 성격이 좀 달라요. SK하이닉스는 뭐랄까 HBM 1등 기술력이라는 심장에 직접 투자하는 가장 날카로운 창입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HBM은 물론이고 지금 막 턴어라운드하는 거대한 범용 D램 시장 전체를 품에 안는 좀 더 묵직한 방패에 가깝죠. 창을 선택할지 방패를 선택할지는 이제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달린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제 20년 경험상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잃지 않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세 가지 원칙을 드릴게요. 이것만 지키시면 큰 실수는 안 하실 겁니다. 첫째, 이건 단기 사이클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세요. 잔파도 같은 뉴스에 섣불리 매도 버튼 누르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둘째, 이제부턴 뉴스 볼 때 공장 짓는다는 캐펙스 뉴스보다 수율 잡았다는 뉴스가 100배 더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공급을 좌우하는 키니까요. 마지막으로 제발 옛날 잣대 그놈의 PBR로만 평가하지 마세요. HBM이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의 가치를 더해서 봐야 진짜 기업 가치가 보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명확하죠? 우리는 지금 거대한 구조적 성장 사이클에 이제 막 출발선에 서 있는 겁니다. 이럴 때 가장 안 좋은 전략이 좀 더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팔짱 끼고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시장이 사소한 소음으로 출렁거릴 때마다 과감하게 비중을 담아가는 조정시 매수, 즉 buy on dips 전략이 훨씬 더 유효하다는 게 오늘 분석의 최종 결론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식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닙니다.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미래를 맞춥니까? 여긴 대응과 생존의 무대일 뿐입니다. 변화의 구조를 이해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며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거죠.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프레임워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시장의 시끄러운 소음 너머 그 본질을 꿰뚫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